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청약들은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IPO가 계속해서 우리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신규 상장들에 대해서 청약하고 있는 이 공모 자금 또한 정말 매번 또 막 역대급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은 리스크가 거의 좀 없다. 대신에 수익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진짜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우리가 청약을 받는, 배정받는 물량 자체가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상장으로 대박을 내려면 진짜 비상장부터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닌 이상 이렇게 뭐 정규적으로 정규 상장을 할 때 IPO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요 과정에서 청약을 참여를 해가지고 대박을 낸다? 그거까지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꾸준하게 얼마가 됐든지 꾸준하게 이렇게 또 청약을 하시면서 용돈벌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사실 얼마가 됐든 돈이 되는데 뭐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이런 배정을 예를 들어 균등 배정이다 이랬을 때 사실 막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해봐야 뭐 하루 뭐 술값이나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막말로 뭐 한번 술 한번 거하게 먹을 수 있는 돈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하게 기준이 뭐 누군가에게는 몇 백만 원이 술값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한 두세 명 모여서 1, 20만 원 술 먹는 것도 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청약을 통해 가지고 신규 상장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 너무 좋은 액션이다 라고 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기 전부터 이미 큰 놈이에요. 이미 대여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이미 벌써 엄청나죠. 대략 11조 7천억 정도, 그죠? 11조 7천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야,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하고요. 어쨌든 이 거래액 자체가 매년 또 역시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100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YOY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 쪽에서 고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과 증권 쪽의 리테일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 시기인 점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대출 상품이며 뭐 여러 가지 또 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 먹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세로 본다면 이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고 뚜렷하다라는 점이 우리 카카오페이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말이 많아요. 인기가 많으면 원래 그만큼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비싸다. 지금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거에 비하면 이만큼의 평가를 받는 게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 증권사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장성이라는 게 열려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일까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 듯한 항목들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거에 만약에 혹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대응을 하자. 근데 반대로 그 리스크가 이제 얘는 리스크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 그러면 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리스크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 애널리스트는 좋다, 모 애널리스트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성장성이 열려있고 성장을 고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해당 주식이,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투자의 목적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것은 상장이 되고 나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조금 변동성이 크죠, 보통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기술적 관점으로 대응을 좀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우리 한번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다 단타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오픈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꾸준하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나서 18%대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구간. 위즈코프도 금요일날 그리고 주말 영상에 언급을 드렸죠. 오늘 바로 또 14%대 급등 나와줬습니다.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또 이렇게 추천주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14%대 상승 나와줬죠. 자, 신규 추천주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올라온 리포트를 하나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년 고성장, 그러면서 뭐 올해 거래 가이던스가 100조 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2021년에 이 거래 가이던스가 100조 원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좀 했는데 성장성이 작년보다 더 웃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 잡았던 그런 가이드에 대비해서 충분히 더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송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둔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카카오 커머스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내부 온라인 결제와 커머스 동반 고성장,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예탁 계좌에 대한 어떤 호조, 그 다음 페이머니를 활용한 송금, 이체 방식, 이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좀 많이 쓰거든요. 카카오페이를 저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결제를 할 때는 다 카카오페이를 써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삼성페이처럼 쓰는 그런 거는 그냥 실제 카드를 쓰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결제할 때 저는 다 카카오페이를 씁니다. 연동을 한번 시켜놓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어떤 결제가 있을 때는 저는 대부분 90%가 뭡니까? 99%는 거의 저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저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상당히 또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수록 중간에서 이런 수수료를 또 받아 먹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거래액 중 결제액 그리고 금융 서비스 비중의 가파른 증가 추이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액 대비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거래액까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영업수익, 매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은 더욱 가파른 성장과 함께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제 송금을 할 때 이 페이머니를 통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송금하고 이체하는 방식, 이런 걸로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이제 MTS가 곧 출시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있죠. 카카오페이 증권 MTS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런칭 예정이다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인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킬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기존 뭐 이런 MTS들과는 전통적인 UI와의 달리는 뭐 좌우 매도 매수 호가창을 보여주지 않고 종목별로 바로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 이게 뭔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MZ세대들의 주린이들에게는 호응을 받고 있는 반면 기존 이용자들에게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MTS의 경우에는 기존 이용한 MTS에 대한 현실적인 로열티가 매우 높아 어차피 이용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는 MTS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론칭 초기 기존 이용자들을 흡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들의 중심의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UI 형태가 뭐고 이게 뭔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새로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론칭을 시킬 것이냐, 새로운 방식으로 론칭을 시킬 것이냐 이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 같은 세대들,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은 세대들은 기존에 이런 MTS 성향을 새로운 걸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제 방향성을 바꾸질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페이 증권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기존의 이용자들을 뭔가 이쪽 새로운 걸로 다 빨아들이려고 흡수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지금 현재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고 있는 이 주린이 분들과 MZ세대들의 그런 타겟을 삼아가지고 이 세대들이 현재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플랫폼과 이 서비스 자체를, 이게 무슨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UI와 다른 그 반대 방향의 그 플랫폼 그 성향을 앞으로 대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쪽 방향성으로 맞춰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존의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카뱅이 어땠어요? 카뱅 처음에 은행 나왔을 때 아니 OTP도 안 써, 보안 카드도 안 써, 이거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카뱅에 대해서 사실 기존 세대들은 야 그거 뭐 은행 같지도 않은 거 그거 뭐 나중에 먹고 째면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들 어른들 많이 하셨어요. 이거 솔직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 카카오뱅크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적응하기가 어렵거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도 1금융으로 거의 진짜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카뱅을 갖다가 다소 아직은 그래도 기존의 은행들의 틀에 대해서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저보다도 더 젊은 지금 뭐 10대 20대들까지도 포함하면은 어떤 그런 세대들은 지금 카카오뱅크라는 거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냥 이렇게 좀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저도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모르게 불신이 좀 있단 말이야. 얘 은행이 창구 가서 저기 돈을 저기 해야지 이게 무슨 은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고요. 근데 기존의 은행들은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OTP 사용 안 하는 거, 보안카드 사용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간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은 아니면 뭐 지문인식, 홍채, 생채 인식을 통해서 얼굴 인식 같은 것만 통해도 이체가 너무 간편하게 돼. 은행에서 보통 돈 보내고 돈 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아이 너무 편하게 돼. 비밀번호 잃어버려? 이거 영상통화해서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은행 가야 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업무 시간도 9시 반에서 3시 반인가요 지금? 6시간밖에 안 돼요. 점심시간에 가면 은행 직원들도 다 점심 드시러 가셔. 업무 한번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현금을 좀 뽑을 일이 있어서 좀 큰 돈을 뽑아야 돼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ATM기 5대를 돌아가지고 돈을 뽑았어요. 그 은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은행 한번 갔더니 3시 제가 반 넘어서 갔어요. 4시까지인 줄 알고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씨 이거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진짜 힘든구나. 근데 이제 카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모든 업무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다 온라인상에서 다 가능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미 시중은행들도 이쪽으로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더 높여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대세 흐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유율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고 뭔가 이제 입소문 돌고 이용자가 증가를 하고 여기서 실적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 이제 판이 바뀝니다. 기존의 증권사들 이쪽으로 또 이제 따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게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게 무서운 게.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됐든 게임이 됐든 저기 뱅크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얘네들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죠. 제조업들은 설비를 한번 바꾸려면 라인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찍어내는 금형이라든지 금형이 필요한 기업들은 제품 하나 나올 때마다 금형 얼마나 비싼데 금형 다 바꿔야 돼요. 그것도 금형값만큼 뽑으려면 얼마나 많이 팔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라인이 뭐가 틀려. 라인 다 뜯고 다시 또 라인 다시 다 구축해야 돼요. 부품, 장비, 소재부터 싹 다. 그러니까 제조업들은 그게 어려워요. 플랫폼 기업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시스템만 바꿔버리면 돼. 적응하는 거는 소비자 몫이야.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지금 보면은 우리 최근에 비제조업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그런 게 결국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파는 거, 반도체가 됐든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이 팔고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그냥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뭐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어떤 게 고성장을 이어가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기업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총이 400조 이상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전체 수출 비중에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제조 산업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꾸 시가총액 위로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도 결국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항상 좀 두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추천주까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카카오뱅크가 첫날 상장하는데 자 상장하고 시가 밑에 잠깐 내렸잖아요. 시가 밑에 잠깐 내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올라갔죠. 이때 제가 직원 한 명 혼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썸네일 보시면은 항상 주주톡 베스트 전문가 이렇게 딱 써놨죠. 저는 저희 회사에 저도
임원입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부장 뭐 이렇게 차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차장 부장해서 올라와서 이사까지 오셨죠. 저도 저희 회사에 한 자리 하는 임원급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저도 직원들을 교육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윈윈해 나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우리 신입 어떤 직원 한 분께서, 이제 수습 직원 한 분께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뭐 이제 연습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전문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검사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회사에도.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는 날 8시 45분인데 8시 45분의 예상 가격은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는 일단 호가도 계속 변동이 보여요. 개장하고 나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59분 정도 딱 봤을 때 개장하기 1분 전에 보니까 호가를 보니까 야, 이거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45분 기준으로 와, 카카오뱅크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습 직원이. 그래서 혼냈어요. 왜 그거를 다 팔아야 된다고 단정을 짓느냐. 지금 45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상 가격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이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뀌고 있는데 나중에 리딩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막 혼냈어요. 봐라. 그래서 이제 교육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이제 알려줬어요. 주식을 막 이렇게 교육을 해좀 했더니 밑에 딱 이제 내릴 때 이제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내리니까 으쓱하는 거야. 아, 역시 팔았어야 되네. 그게 아니죠. 사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상장되자마자 순식간에 들어오고 연기금 순식간에 들어오고 메이저 뒷받침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호가가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51,000원짜리가 저점 51,000원짜리가 고점 94,400원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뭐라 했죠? 엄청 혼냈죠. 주식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그냥 막 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냥 수습이에요. 지금도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런칭하는 게 몇 년 걸려요. 만약에 이제 신입이다라고 했을 때 경력자 위주로 실력 있는 분들 위주로 하지만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오래 걸립니다. 뭐 회사 내부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제가 막 혼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카카오뱅크 상장되기 전에 비싸다 기존의 은행들보다도 돈도 못 벌고 PER, PBR 비싸고 다 비싼데 비싸다 갑니까 못 갑니까? 시총 1위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는 한데, 시장이 지금 밸류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시장의 판이 바뀌어가는 흐름을 어떻게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더라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좀 빠르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효성 ITX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요즘에 뭐가 핫합니까? NFT라는 게 굉장히 핫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급등을 보여줬죠. 어우, 상한가네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한가 갔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효성 ITX 이 종목이 급등을 보였어요.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단타입니다. 단타. 효성 ITX. 자, 단타 관점이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를 21,900원에서 22,200원 정도. 그렇죠? 22,200원. 아이고, 이거 점을 잘못 찍었죠? 자, 요런 사이에서 매수 관점 한번 가져보셔도 좋다. 매수. 요 관점 한번 가져보시고, 너무 시가가 높게 형성되거나 좀 세다 싶으면은 조금 유연하게 1,200원씩은 위아래로 컨트롤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내일 아침에 단타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티플렉스도 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 18% 급등 나왔죠. 위즈쿠퍼 소개해드리자마자 오늘 14% 급등 나왔죠. 파워넷, 넥스트, 다날 다 지금 저기 꼭대기 저 위에 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VIP 회원님들도 티플렉스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보시고, 티플렉스 한 종목으로 뭐 350만원, 아모그린텍 이렇게 수익 보셔. 아모그린텍 50만원. 그죠? 수장님 추천주만 수익이 나네요. 맥스트는 30%만 일단 매도했습니다. 12%대 매도.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열심히 벌어가고 계십니다. 절대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도 많은데 이거 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단타를 겁내지 마세요. 지금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잡아드려요. 매스타점 다시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VIP방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30일 44만원. 우리 11월 힘차게 좀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남은 연말까지 얼마라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효성 ITX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